안녕하세요. 개미들의 큐 김보람입니다. 이번 주 총선과 옵션 만기 등 여러 가지 변수를 앞두고 오늘 국내 증시를 주춤하고 있습니다. 전기전자와 자동차 등 전차 군단이 약세를 보이자 코스피는 장중 2,000선을 이탈하기도 했는데요. 먼저 이 시각 지수 흐름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미국의 민간 고용 부진 소식에 2008포인트에서 하락 출발한 지수는 낙폭을 키워 2,000선을 두고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장 초반부터 이어지는 프로그램의 매물이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현재 2,300억 원 가까이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 2,50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지만 외국인 쪽에서 480억 원 정도, 기관 쪽에서 670억 원 정도 매도하면서 하락 압력을 거세게 가하고 있습니다.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28포인트 내려 2,000포인트에 딱 걸려 있는데요. 전 업종이 하락하는 가운데 지수는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합니다. 500선 위에서 출발한 코스닥은 낙폭을 키워 이내 500선도 이탈한 상황입니다. 다시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모든 주요 이평선 아래로 지수는 내려온 상황입니다. 개인만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팔고 있는데요. 개인의 매수 물량이 230억 원 정도고요. 외국인의 매도 물량 30억 원, 기관 쪽에서 170억 원 정도 매도하면서 전거래일보다 코스닥은 9포인트 내려 493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시장도 점검합니다. 북한 핵실험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환율은 다시 오릅니다. 이틀째 오르면서 1130원대 중후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1140원대 고점 인식에 따른 달러 매물이 대기하고 있어 더 오르지도 못하는 상황이고요. 전거래일보다 6원 올라 1137원대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지수 흐름부터 확인해 봤고요. 잠시 뒤 개미들의 종목 상담 시간이 이어지는데요. 어떻게 참여하시는지 방법 알려드립니다.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열려 있습니다. 이 번호로 매수하신 종목명과 비중 그리고 매수하신 가격까지 적어서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한 종목만 고민이 아니신 분들은 전문가와 직접 통화하실 수 있는데요. 전화번호 02-3153-1613번 함께 열어두겠습니다. 문자와 전화 모두도 안 되시는 분들은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글와글 게시판으로도 참여 신청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먼저 이 시각 구체적인 시황과 투자 전략 세워보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솔로몬투자증권 목동지점 김동섭 이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은 앞서 부활절로 휴장했지만 민간 고용 지표가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주의가 필요한 모습입니다. 오늘자 국내 증시 영향까지 자세하게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날 그 부활절 연휴로 인해서 성금요일이라 그 유로존이나 미국은 이제 휴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금요일 날 그 시장에서 기다렸던 지표가 있는데요. 이 지표가 시장의 예상치를 완전히 하회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것이 이제 민간 부분 고용이 약 21만 8천 명 정도를 시장 예상치로 내놨는데 절반 정도인 한 12만 명 정도로 줄어든 모습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고용 문제가 다시 한번 시장에 대두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3차 양적 완화가 또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시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S&P 선물이 한 1%대 하락을 보이고 있고 다우 선물도 약 12,800 정도 후반까지 내려오고 있는 모습으로 보았을 때는 오늘 밤 미국장에는 충격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난주 금요일날 유로존이 장이 열리지 않았지만 프랑스가 2월 무역 적자가 14%로 급증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약 63억 유로 정도 적자가 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말 나온 것 중에서 뉴스가 북한발 뉴스가 두 가지가 있죠. 광명성이 3호에 대해서 12일이나 16일 사이에서 발사가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났었는데 주말에 또 나온 뉴스가 3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핵실험을 했던 지역에서 새로운 갱도가 포착이 되면서 3차 핵실험 가능성이 시장에 대두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IMF 추가 출연에 대해서 일본하고 중국이 공조를 합의했다라고 했지만 결과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다만 G20 회의전에서는 결론을 내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일부터는 그 미국도 어닝 시즌에 들어갑니다. 일부 실적이 시작이 되는데 기대감이 상당히 낮은 상태이고 알코아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모습을 좀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 그 미국의 고용 지표의 영향을 받으면서 국내장이 장 초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지금 하락세를 그나마 추가 하락을 안 시키고 있는 것은 중국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3.6%가 나왔습니다. 이게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지난번보다는 높아졌지만 시장에서 4% 미만이기 때문에 이걸 긍정적 시그널을 본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시장 모습을 보시면 수급적으로는 외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만이 2,490억을 사고 있는데 외인이 470억 매도하고 기관이 660억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이 2,490억을 사고 있죠. 개인들이 프로그램 매도를 다 받아주고 있는 거다라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업종별로 보시면은 개인들은 지금 주 종목을 사는 게 화학 업종하고 전기전자, 운송장비 업종에 상당히 그 무게가 실리고 있고요. 특히 전기전자 업종에서는 980억 정도를 매수해주고 있고요. 또 금융업에서도 한 470억을 매수해주면서 매수 상위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전 업종군에서 거의 매도하는데 운송장비에서만 120억 정도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들은 전 업종에서 매도하면서 유통업과 서비스업 쪽에서는 약 100억대의 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령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 물량으로는 약 230만 주를 사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대형주를 매도하고 중소형주를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기관 중에서 투신이 유통업 쪽에서는 강세 100억 정도 매수를 해주면서 시장의 추가 하락을 못하도록 견인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보시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상승 종목이 상당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다만 요즘 시장에서 강세를 보고 있는 현대차가 현재 강보합권의 모습, 기아차가 약보의 모습이죠. 다만 같은 자동차 업종에서 세 번째 현대모비스가 2.7%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삼성전자가 시장에 상당히 견인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1.2% 하락률을 보겠습니다.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흘러내리는 모습이 시장에 관측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그 종목들을 보시면 원자재에서 고려아연과 그다음 화학주 업종에서 시장의 하락을 못하도록 견인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막판까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지수가 여전히 하락 마인드가 깊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기술적으로 본다 그러면 시장 상황이 상당히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과 국내 장만이 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강세의 모습을 보이는데 여타 국가들은 벌써 일목균형표상 일봉에 보시면 양운안으로 다 진입을 한 다음입니다. 그 얘기는 결국 큰 호재가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 국내장이나 미국장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밤에도 유로존은 장을 열리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는 미국장만 여는 걸로 알는데 미국장의 모습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로존 국가들이 전부 양운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미국이 오늘 하락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국내장은 필히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요. 오늘 이 모습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는 1984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라인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2011포인트를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계속 오가는 모습을 보였다가 지금 그 지점을 하회했고요. 지난주 말부터 제가 1984포인트의 중요성을 말씀드렸는데 그 자리가 깨지면은 일단 상당폭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셔야 됩니다. 오늘 중국이 발표된 지표로 인해서 지금은 약보합으로 장을 마감했지만 오후장을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양운을 벗어난 다음에 다시 되돌림이 들어왔을 때는 양운 하단까지 갔다 다시 원자리로 하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 그 모습이 나오는지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솔로몬 투자증권 김동섭 이사와 함께했고요. 이어서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네, 개미들의 종목 상담 월요일 순서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먼저 우진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 그리고 우리투자증권 강남 S&G센터의 정태근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도 최대한 많은 분들 상담해드리기 위해서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직 문자로 상담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곧바로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통해서 바로 문자로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 봐드릴게요. 자, 오늘도 첫 번째 상담은 전화 주신 분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디에서 전화 주신 건가요? 여기 도봉구 창동인데요. 네, 서울에서 전화 주셨다고요? 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신가요? 그 LG U+요. 예. 그 두 번에 샀거든요. 네. 그 평균 단가가 6천
6,505원이에요. 네, 6,505원이시고요. 10%요. 20% 보유하시는 거고요. 네. LG U 플러스 받으리면 되겠습니까? 네. 네, 아, 근데 이거, 제가 산 후로, 네. 그 지긋지긋한 부진을 털고, 예. 7분기 만에 흑자 전환되고, 네. 가입자가 300만 명에서 400만 명이 됐고, 네. 삼성에다 13억 부품 공급 계약이 됐고, 네. 전국 통신망이 아주 네. 쫙 깔려 있고, 네, 좋은 소식은 많이 있는데 마음처럼 주가가 움직여지지 않고 오늘도 한 3.6% 정도로 밀리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언제쯤 오를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이성규 팀장님께 여쭤볼 테니까요. 전화 끊지 마시고요. 한번 전문가와 함께 대화 나눠주시면 됩니다. 한 번 더 종목 정리해드립니다. LG U 플러스 한 종목 보내주셨는데요. 6,505원에 평균 단가시고요. 수하신 비중은 20%, 80%는 다른 종목들과 현금으로 보유하십니다. 팀장님.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일단 그 LG U 플러스 지금 보유하고 계신데 오늘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어요.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그 한전 지분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말 그대로 블록딜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내려오는데 사실 뭐 블록딜이라는 거는 그렇습니다. 기업이 이익이 좋으면 사실상 그런 것들은 크게 문제는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지금 LG U 플러스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거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야 뭐 블록딜을 하더라도 이익성이 좋으면 당연히 높은 가격으로 사줄 수가 있거든요. 네. 자, 일단 그 통신사들 2000년대 혹시 초반에 그때도 투자하셨나요? 아니에요. 그때 안 하셨어요? 네. 2000년대 초반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통신사들이 엄청나게 크게 폭등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SK텔레콤도 그렇고 모든 그 통신사들 IT 막 버블해가지고 엄청나게 올라갔을 텐데 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 휴대폰 같은 거 오래 쓰셨죠? 네, 한 2년 썼어요. 2년밖에 안 되셨어요? 네. 스마트폰 말고요. 그 전에 휴대폰 안 쓰셨어요? 그전에는 한 1년 정도밖에 안 썼어요. 지금 제가 쓰고 시작한 지가 한 5년이 좀 될까 말까예요. 네. 그 휴대폰 요금을 보게 되면 네. 항상 기본료라는 것이 올라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죠? 계속 내리기만 했죠. 네, 네. 뭐 부담된다 그러니까. 근데 통신사들은 어떠냐면 말 그대로 통신망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그 자금들을 투여를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통신망을 깔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말 그대로 뭐 그 다음에 이제 요금 같은 걸로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구조인데 그런 통신 요금도 기본료 자체도 안 올라가기 때문에 수익성은 계속해서 악화가 되고요. 그 와중에 이제 말 그대로 최근에 타결책을 찾은 것이 LTE인데 네. LTE 뭐 기본 요금은 올렸지만 LTE 기본 요금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들어서 스마트폰 기본 요금이 향후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게 없을까요? 있겠죠. 거의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어요. 기본료 말고 그 외에 어떤 요금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딱히 통신사들이 요금을 올리만한 그 명분 자체가 없고 네.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통신료 비싸다라고 하니까 사실 근데 그렇게 비싸다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통신사들이 그만큼 많이 투여를 하기 때문에 자금을. 그래서 그런 규제가 있기 때문에 통신사들은 사실상 뭐 단기적으로는 LTE 관련해서 이렇게 막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뭐 성장 가능성이 좋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 통신사들은 일종의 말하면 캐시카우예요. 캐시카우라는 게 뭐냐면 계속해서 그래도 사람들이 말 그대로 전화도 쓰고 그러니까 비용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들어오죠. 그러니까 수익성이 어느 정도 계속해서 나온다라는 거. 네. 그거 있지 폭발적인 성장성은 여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막 여러 가지 계약 소식도 들려오고 그 우리 시청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되게 좋은 것들 많이 나오는데 주가는 그렇게 안 올라가죠. 네. 작년 이 회사의 EPS가 얼마 정도 나왔냐면 160원 나왔어요. 네. 주당 EPS가. 그러니까 PER로 따지게 되면 한 50배 정도 되는 수준이 50배는 아니에요. 한 40배 정도 되는 수준이죠. 네. 근데 올해 예상 EPS가 얼마냐면 한 360원 정도 나옵니다. 네. 20배는 안 되는 수준인데요. 그것도 잘 나왔을 때 20배는 안 되는 수준이지만 말 그대로 그렇게 해서 저평가도 아니죠. 저평가도 아니다 보니까 블록딜 얘기가 나오니까 이렇게 급락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네. 그러면
저기 더 떨어지면은 더 비중을 더 늘리면 안 되나요? 비중 늘리기는 조금 힘들고요. 네. 네. 통신사들은 그렇습니다. 비중 늘리기는 굉장히 힘들고 일단은 손절가는 5,800원을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요. 예. 네. 이 부분 좀 잘 지켜보시기 바랄게요. 네. 그리고 목표 주가는 PR 올해 실적 기준으로 20배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7,000원 선 목표 주가를 좀 제시해 드릴 테니까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네. 네. 네, 시청자님 고민 해결 좀 되셨습니까? 네네네. 네, 나중에 또 궁금하신 점 생기시면 연락 주시고요. 오늘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가세요. 네, 첫 번째 전화 받아봤고요. 문자 빠르게 상담해 보겠습니다. 처음으로 보내주신 분은 4791번님인데요. 로보스타 보내주셨습니다. 9,6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30%인데 손절을 해야 하는지 보유를 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으시다고요. 로보스타는 지난주부터 내렸나요? 그럼 낙폭이 오늘 더 커졌어요. 한 6%로요. 네. 일단은 뭐 코스닥 종목들 네. 다 꺾이는 게 일단 네. 기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하셔야 될까요? 그 코스닥 시장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개별주들은 동반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화면을 좀 보시면서 제가 그려가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 로보스타하고 그다음에 다른 루진 로봇이나 이런 거하고 좀 차별화를 두셔야 돼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자,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산업용 로봇이에요. 산업용 로봇. 산업용 로봇인데 그 보셔야 될 부분이 현재 그 로봇 관련주들이 부각이 되는 게 산업 관련주가 아니라요. 교육 관련주라든지 그리고 노인 관련이라든지 아니면 아동 관련해 가지고 이런 어떤 그 복지 관련 쪽에 관련 있는 종목들의 테마가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산업용 로봇이죠. 근데 유진 로봇 같은 것들은 나온 완구들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교육용이라든지 그리고 노인 복지라든지 그리고 아동 복지 이런 테마가 같이 동반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나중에 뭐 복지 테마가 좀 나온다고 하더라도 로보스타는 그 탈락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로봇 관련주 만약에 테마를 좀 노리신다면은 유진 로봇이라든지 이쪽으로 그 다산 오픈스 이쪽으로 좀 옮겨가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근데 요거는 나중에 반등을 줬을 때 얘기고 지금 현재 좀 냉정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요 종목 추세가 지금 완전히 깨져버렸잖아요. 지금 화면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추세가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추세선 그어드렸죠. 이런 추세가 있었는데 지금 완전히 9,500원에 이탈하게 되면서 그냥 깨져버렸어요. 그럼 이거는 일단은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무조건. 요거는 의뢰하실 필요가 없어요. 의뢰하실 필요 없고 무조건 파셔야 되는 거고 1차적으로 이렇게 로브스타가 무너진 이유는 코스닥 시장을 보세요. 지금 코스닥 시장이 540선에서 이제 500선까지 깨졌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개별주들은 흐름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코스닥 그 종목을 노리시려면 요 코스닥 지수가 좀 안정을 찾을 때 이런 개별주 두 가지인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뭐 제가 올린다고 올린 부분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코스닥 시장이 무너지고 있는 부분 때문에 여기 같이 무너지니까 지금 일단 매도를 하시고 다음에 접근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봐드릴 종목은 농심입니다. 2827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보람 누나 농심 23만 원에 매수했고 비중이 30%인데 지루하네요. 보유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하시는데 이분은 제가 누나라고 확신하시나 봐요. 아닐 수도 있는데, 그렇죠? 제가 오빠가 오빠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지금 농심 네 보유하고 계신데요. 농심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이익이 감소했습니다. 이익이 감소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관련 기업에 대한 그 투자 손실이 좀 발생을 했어요. 손실이 아니고 그전에는 많이 이익이 났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이익폭이 좀 축소된 것이 문제가 됐던 거고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영업 환경에는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뭐 작년에 말 그대로 경쟁 업체들이 엄청나게 제품들 내놓으면서 농심이 시장 점유율 밀리고 이익이 감소할 거다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큰 타격도는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 가지 제가 좀 농심은 제가 오랫동안 굉장히 본 기업인데 굉장히 실망한 게 뭐냐면 어차피 1위 기업이었고 말 그대로 자기네 그만큼 노하우도 있고 기술력도 있는데 그 경쟁 기업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자꾸 그 같이 흰 국물 내놓고 그런 식으로 따라갔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자기네 그 어떤 자부심이라든지 기술력은 전혀 네. 인지를 못한 채요. 네. 그게 좀 상당히 많이 실망스럽다 뿐이고 기업 펀더멘탈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다시 좀 제자리를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좀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쉽게 말하면 정신 좀 차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보유 관점에서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 EPS가 급감한 이유 중에 하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시적인 손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보유 관점에서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이 기업은 뭐 장기적 투자 관점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20만 원 선 좀 제시를 네. 해드리겠고 네. 보유 관점에서 계속해서 드리는데 일단은 상당 부분이 막힙니다. 계속해서요. 뭐 얼마 정도 가고 성장성은 얼마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판로를 뚫고 마케팅 비용이 계속해서 나간 이상은
저 상단은 돌파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 반영해서 27만 원 선을 장기적 목표가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손절하실 필요 없고요. 27만 원까지 손절가는 20만 원이라고 보유 전략 주셨습니다. 2827번님, 제가 누나가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 보내주셨는데요. 9855번님입니다. 30% 비중으로 갖고 계시고 매수하신 가격이 34,000원이신데 걱정이 많다고 하세요. 계속 보유를 해야 할지 이 점이 많이 걱정이시라고요. 네. 일단은 오늘 그 네. 핵심만 좀 말씀드리면서 예. 되도록 종목 좀 많이 봐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은 그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 이것도 화면을 좀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그 문제를, 그 핵심을 좀 파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차트 좀 바로 다 연결하면서 볼 것 같은데, 자, 먼저 수급 한번 볼게요. 자, 수급을 보게 되면 문제가 뭡니까? 일단 기관들이 팔죠. 기관들은 보시면 10월 5일, 작년 10월 5일부터 이제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빠져나가고 있는데 기관들이 일단은 먼저 매도를 하는 것이 이 종목의 문제입니다. 근데 기관들이 이 종목을 왜 파는지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최근에 수주 소식 나오게 되면서 많이 따라갔었을 거예요. 이 시점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 올해 수주 목표가 뭐 5.4조다. 이런 얘기 나왔죠. 그리고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뭐 보잉 맞나요? 거기서 1.4조 수주했다. 그 얘기 나오면서 반짝 반등 쳤고요. 근데 전체 추세를 봤을 때는 21선 회복을 전제 못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요거는 재무제표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재무제표를 한번 보시면은, 자, 볼게요. 자,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 자, 지금 현재 그 영업이익률 말고요. 순이익률을 보셔야 돼요. 자, 순이익률이 지금 매출이 1조 2천억 나오는데 순이익률이 지금 5.9%밖에 안 나와요. 당기 순이익 2011년 작년 순이익이 1조 2천억을 수주했는데도 현재 759억밖에 순이익이 발생이 안 했죠. 네. 그만큼 현재 이 종목의 문제는 딴 거 없어요. 기관들이 매도할 이유는 딴 게 없어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같이 순이익, 수주를 받는 것만큼의 어떤 수주의 성과를 못 내고 있어요. 즉 말해서 저가 수주 때문에 이 회사의 주가는 계속해서 빠진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올해 수주가 목표가 5.4조고 그리고 1.4조 수주 받은 그건 문제가 될 게 아닙니다. 근데 그 문제 될 게 아니에요. 그 수주 받은 게 순수하게 영업 뭐라 해야 될까요? 순이익률이 적어도 요 2009년 수준 있죠. 8% 이상은 넘어가야 요 회사의 주가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겠어요. 기관들이 지금 들어온 수주라든지 그리고 우리 실적 같은 경우에 단기 순이익률이 8% 이상 올라가기 전까지는 이 회사를 계속 제가 보기엔 계속 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가가 34,000원이신데 지금은 어쨌든 이 저가 수준 문제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못 네.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조금 가격 차이가 많이 나도 지금은 모르겠어요. 이 회사 좋은 건 맞습니다. 제가 여기 이 회사가 어디냐면 그 사천공항 바로 옆에 있거든요. 회사는 진짜 정말 좋아요. 제가 할머니 외할머니 댁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 사천 근처라서 사천 공항이 있어서 한 번씩 그 근처 이렇게 가보고 그러는데 회사는 진짜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은데 지금은 단지 저가 수주가 문제예요. 그래서 요거를 2, 3년 정도 갖고 갈 게 아니라면은 네. 요거는 그냥 매도하시는 게 맞다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AP 시스템인데요. 보내주신 분은 0144번님입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14,457원이고 비중이 50%. 매수가 회복이 가능할까 이 점이 많이 고민이신데 AP 시스템 삼성전자 실적 호재도 단 하루뿐인가 봐요. 네. 왜 그러냐면 일단은 고평가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AP 시스템 AM, OLED 장비 수주 하면서 고성장 기대된다라고 하지만 일단 작년 실적 기준으로만 봐도 작년에 평균 한 30배 이상에서 PER이 30배 이상에서 거래된 종목이고 물론 삼성이 이게 AM, OLED에 대한 설비 투자를 하고 그렇게 됐을 때 수주가 나오게 되면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폭의 수혜가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럼 작년에 30배인데 올해 말 그대로 AP 시스템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면서 만약에 이익이 당기순이익이 100% 그러니까 2배로 증가한다고 가정해 봤을 때 그래도 15배 수준입니다. 지금 15배 수준인데 삼성전자가 올해 지금 1분기 실적 발표하고 올해 예상치로 봤을 때는 12배에서 13배 수준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AP 시스템을 사는 것보다는 삼성전자가 오늘 장에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를 사는 게 훨씬 더 나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망이 좋다고 해서 그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에요. AP 시스템 많은 호재들 정말 나오고 있지만 못 올라가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겁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IT주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지금 낮은 것도 20배 이상에서 거래되고 물론 일부 정말 좋은 IT 부품주들 저평가된 주들이 있지만 대부분이 좀 이렇게 고평가되어 있다는 걸 좀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고요.
일단은 그 전부터 12,000원 선은 제가 손절가로 많이 제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호가가 지금 50원 남아가지고 네. 제가 좀 많이 부담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손절가를 오늘 장 충격도 있기 때문에 손절가를 11,500원 선에서 좀 제시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네. 이 부분은 좀 지키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실적이 나온다고 해도 좀 많이 지켜봐야 됩니다. 과연 부품주들이 얼마나 실적이 나오는지요. 그다음에 단기적 목표가라고 한다면 일단은 추세 자체가 그렇게 지금 좋지는 않기 때문에 단기적 목표가는 제가 13,000원 선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SM 보내주신 분이 있는데요. 0572번님, 보라님 하셨는데 꼭 봐주실 거라고 믿어요 하셨는데 제 이름은 김보라가 아니라 김보람입니다. 네, SM 한번 봐드릴게요. 5만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70%신데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이 종목도 좀 빨리 봐드릴게요. 그리고 네. 오늘 그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거래가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종목 계속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은 빨리빨리 종목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M 같은 경우에 1차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실적으로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많이 올라갔고, 엔터주 같은 경우에 정말 뭐 유럽이라든지 그리고 그 브라질 쪽이라든지 남미 쪽에 진출을 좀 많이 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선반영을 일단 다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선반영이 있고 난 뒤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로보스타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코스닥이 현재 그 시장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볼게요. 여기 지금 현재 3월 8일부터 지금 현재 못 올라가고 있죠. 3월 8일부터 현재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 볼게요. 자, 현재 화면을 같이 보게 되면은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3월 8일부터 지금 못 올라가죠. 코스닥 종합지수가 빠진다는 것은 그만큼 코스닥에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동반적으로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그 SM이 3월 8일부터 현재 빠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면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3월 8일부터 동반적으로 같이 빠지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좀 전에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시장이 빠지게 되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2% 3% 빠져도 그 아래 종목들은 6% 7% 거의 뭐 하한가에도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코스닥 종목들은 어떤 자체적인 어떤 그 악재가 없다면은 코스닥 시장과 동반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가격대를 한번 짚어보면은 요 자리도 이탈을 해버렸네요. 지금 요 종목 같은 게 42,500원 자리를 좀 지켜줘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자리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42,500원 자리 같은 경우 박스권이에요. 이렇게 보니 박스권이죠. 지금 이제 위쪽으로 보면은 56,000원 자리가 이렇게 윗꼬리 달면서 이렇게 빠져나간 자리죠. 그리고 네. 42,500원 같은 게 이렇게 지켜준 자리고요. 그래서 요거는 딴 게 필요 없습니다. 42,500원, 네. 42,500원에서 지금 현재 56,000원 정도, 네. 56,000원 정도 요 박스권 있죠. 네. 요거 설정을 하시고요. 요거 아래쪽 하단 42,500원 요거 못 지켜주면은 일단 매도하세요. 매도하게 되면은 매도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가 지켜줬던 자리죠. 지켜줬던 자리를 못 지켜주게 된다면은 더 큰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42,500원에서 56,000원 박스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농심 상담해드렸던 2827번님께서 전문가는 답답했는데 감사합니다 라고 단문 보내주셨고요. 보람 누나 화이팅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끝까지 누나라고 하시네요. 그래도 고맙습니다.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삼성증권이 들어왔는데요. 이분은 7032번님입니다. 삼성증권 64,6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0%, 매수한 지가 좀 오래되셨대요. 앞으로도 좀 계속 들고 갈 수 있을지 진단 부탁드린다고요. 네, 삼성증권 64,000원에 보유하셔가지고 지금 계속 이렇게 손실이 나오고 계신데요. 일단 증권산업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포화됐고요. 산업이 정체가 돼 있습니다. 그거 일단 알아두시기 바라겠고요. 말 그대로 이 증권산업이 정말 수익성이 많이 늘어나려고 하면 언제만 늘어나냐면 정말 주식시장이 정말 활황기가 오고 정말 경제가 엄청나게 대폭 좋아지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식 거래도 하고 그리고 금융상품들도 많이 거래를 하고 그래야지만 증권산업은 말 그대로 활황기가 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안 되고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거래 자체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 증권주들 대부분 보게 되면 IB 뭐 만든다 이렇게 하게 되면서 해치펀드 운영한다 해서 뭐 유상증자 하고 그런 식으로 하게 되고 있는데요.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업계 자체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얘기고 네. 증권사들도 점포 자체를 줄이는 추세이지 늘리는 추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점포수가 늘어나냐 줄어드냐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금융산업에서는 중요한 건데 그런 거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수익성 개선이 일어날 수는 없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도 보게 되면 2008년도 이건 3월 결산 기준인데 금융업이라서 그때 이후에 한 번도 그 수익성을 뛰어넘어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죠.
경기 회복이 나아진다고 하는데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경기가 정말 활황기 빼고는 증권산업은 투자할 만한 그런 타이밍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는 이거는 보유보다는 일단은 일부 물량들을 처분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고 보고요.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릅니다. 작년 실적만 해도 벌써 그 전의 실적에서 상당히 많이 감소했거든요. 아직까지 그런 어떤 개선세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나머지 물량들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일단 5만 원 선 손절가 드릴 테니까요. 일부 물량들은 지금 처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한화케미칼 보내주신 분이 있는데요. 1429번님. 보내주시기를 한화케미칼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마 오타가 아닐 수도 있겠다. 일부러 그랬을 수도 있겠다. 의도가 숨어있는 것 같기도 한데 한화케미칼 10% 보유 중이시래요. 오늘 5%를 손절하고 남은 물량이 10%라고 하시는데요. 25,800원에 매수하셨대요. 나머지도 다 팔까요? 이 점이 고민이시라고요. 네. 1차적으로 좀 대응을 일단 네. 잘 하신 것 같아요. 일단 손절 네. 잘 하셨고요. 예. 자, 일단은 뭐 이제 나머지 물량을 이제 어떻게 할까 상당히 고민될 것 같은데,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지금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시장 상황이 너무나 좋지가 않아요. 너무나 좋지가 않은데, 일단 뭐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왔다는 그 단편적인 그 이유도 있겠지만은 그 고용지표가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전체적인 이유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제가 시간이 짧아서 얘기를 못 드릴 것 같고, 코스피 어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코스피 지수 2000포인트 만약에 깨지게 되면은 조금은 대비는 하고 계세요. 조금은 대비를 하고 계시고, 저 같은 경우 제가 그 타 방송사에서 2주 전에 2000포인트 깨질 때는 이런 얘기를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좀 시장이 좀 조금 위태하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하나케미까지 보면은 일단은 그 잘 하셨어요. 25,800원에 손절 이렇게 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5% 남으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물량 가지고 계시면서 하셔야 될 부분은 딴 게 없습니다. 딴 게 없고요. 지금 현재 그 주봉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주봉 차트를 보게 되면은 요 지금 현재 하나케미칼의 어떤 바닥 그 자체가 보면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24,500원 정도 이렇게 가격이 계산이 나와요. 그러면은 요 5% 물량을 가지고 계시되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중기 바닥이죠. 어떻게 보면 중기 바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중기 바닥을 할 수 있는 24,500원, 24,500원 요 가격대를 이제 요 전후에서 계속해서 지켜주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가격대 전후를 계속해서 지켜주는 흐름이 나와준다면은 1차적으로는 어떤 그 기술적 반등이라도 노려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네. 어쨌든 중국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뭐 미국 쪽에서 중국 쪽에서 부양책은 제가 보기에 안 나올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자국 내 경기가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는데 예, 손 놓고 있을 정부는 절대 없거든요. 그리고 선진국보다는 조금 그 중국을 제가 아직까지는 계속 제가 보기엔 개발도상국으로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어떤 정책적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곳이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 조금은 중진국이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분들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요 종목은 일단은 24,500원 전후의 어떤 주봉 차트 이 흐름을 보시고 요걸 지켜주면 일단 가지고 계시고요. 그게 아니라 24,500원 전후의 가격을 지켜주지 못한다면은 일단 잘랐다가 이후에 다시 한번 쫓아가는 게 제가 보기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팁을 드린다면 석유화학 제품 회사를 그 중국을 보신다면은 석유화학 제품 회사를 만들 생각을 하지 마시고 석유화학 제품 원료를 만드는 회사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초적인 게 그 뭐랄까요, 그게 잠시만 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일단은 석유화학 제품을 만드는 곳 말고 호남석유라든지 금호석유 같이 석유화학 제품 원료를 만드는 회사 쪽으로 조금 공략을 해보시라고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종목은 루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내주신 분은 3120번님이신데요. 루보 이성규 팀장님께 요청한다고 보내주셨어요. 1,070원의 비중이 70%라고 하시는데 지난번에 한번 상담을 받으시고 비중을 30% 줄였다고 하십니다. 저도 좀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아마 정태근 전문가님께 한번 상담을 받았던 것 같아요. 오늘은 이성규 팀장님께 상담을 원한다고 하시는데요. 네. 일단 루보 그 베어링 기업이라서 이 네. 베어링은 사실상 그 산업용에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 뭐 아시다시피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뭐 건설 여러 가지 군데 다 들어가는데 이 기업이 외형 성장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크게 흑자 전환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전반적인 재무 상태를 보면 버틸 수 있는 시간은 있는데요. 말 그대로 올해 웬만하면 흑자 전환을 완벽히 돌려야 됩니다. 영업이익은 흑자가 됐는데 당기순이익이 아직까지 흑자가 안 됐어요. 만약에 이게 1분기, 2분기 계속해서 진행이 되게 됐을 때는 웬만하면 이 기업은 매도를 하는 게 전략 나머지를 매도를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뭐 1분기나 2분기 실적 정확하게 지금 발표는 나진 않았지만 일단 그런 부분들 염두를 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산업 자체는 좀 긍정적이지만 그렇게 네. 지금 현재 긍정적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예. 지금 현재 손절가는 일단 1,000원 선으로 정해 드릴 테니까 이 선 일단은 한번 지켜보시면서 네. 그 다음에 대응을 다음에 또 한번 또 상담을 주세요. 굉장히 뭔가 빠르게 진행이 돼서 좋아지면 그만큼 주가를 큰 폭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기업이니까 아직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 그 점만 일단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3120번님 참고해 보시고요. 항상 개미드래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어지는 상담은 전화 오신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화가 되겠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연결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어디에서 전화 주신 건가요? 전화를 받은 건데요, 제가. 아, 예. 지금 집에, 지역이 어느 지역이신가요? 그 점 여기요? 여쭤봤어요. 네. 야, 화상이요. 네, 화성에서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아, 저기, 손오공이랑요, 예. 에스코넥 그 두 군데거든요. 네,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 여쭤볼게요. 손오공은 저기 6,610원에요. 네, 50% 들어가 있고요. 6,610원에 매수하셨고 50%라고 하셨나요? 예, 예. 네, 에스코넥은 1,610원에 네, 30% 정도 들어가 있어요. 네. 이 두 종목 보유하시는 거네요. 한번 정리해 네. 보겠습니다. 네, 손오공 6,61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50%라고 하시고요. 에스코넥이 1,610원, 비중은 30%, 현금 비중 예. 20%인데 비중이 조금 더 많은 손오공은 수익 중이시고요. 에스코넥이 예, 예. 오늘 많이 내리고 있어요. 예. 급등 후 차익 매물인 것인지 원인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진단 내려보겠습니다. 정태근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전화 끊지 마시고 같이 대화 나눠주시면 돼요. 네. 네, 전문가님.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화성에서 전화 주셨는데, 네. 일단 전화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시나요? 네네. 아, 예. 그럼 일단 뭐 손오공, 에스코넥 두 종목 갖고 계신데, 예. 어떤 것부터 그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에스코넥이요. 좋을까요? 에스코넥이요? 예, 예. 예, 예. 요거는 뭐 어떤, 일단 조금 이거는 추격 매수 좀 하신 거 맞죠? 네. 예. 요거는 일단은 보겠습니다. 요게 일단은 이렇게 600원에서 1600원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게 된 연유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계시나요? 예, 예. 그렇죠. 실적 이 부분이죠. 실적이랑 삼성전자 이제, 예, 예. 저 5월달에 갤럭시 S3 예, 예. 카바 만드는데 이런 게 다 지켜보고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너무 늦게 들어간 거 아닌가 싶어서. 예,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여쭤보는 게 제가 그 부분 좀 걱정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네. 일단은 뭐 실적 600% 나온 부분 있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삼성 전자 갤럭시 S, 그 네. 부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에스코넥이 그런 케이스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요 회사보다 지금 삼성전자 케이스 부분에서 조금 더 점유율이라 될까요? 그 부분 좀 더 큰 게 모베이스라는 회사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일단 먼저 모베이스랑 그 회사를 좀 먼저 봐야 되고, 그리고 이외에 이 회사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자, 근데 중요한 건 일단 600원에서 1600원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렇죠. 많이 올라갔는데 예. 예. 많이 올라갔을 때 그 매수 주체가 예. 누구냐가 제가 보기엔 제일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를 수급 차트를 보게 되면은 그냥 제가 보기엔 그래요. 어떤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매수 주체가 없는 상황 속에서 그냥 이런 예. 뉴스 때문에 제가 보기엔 단기 세력이 들어가서 주가를 끌어올린 걸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어떤 차트 패턴을 보게 된다면은 이렇게 급등하고 난 다음에 제가 아마 1,600원이 따라가신 게 네. 600원에서 1,600원, 1,400원 정도 급등하고 난 다음에 좀 눌림목 주고 2차 반 네. 1,600원 어저께가 될 수 있겠죠. 어저께 예, 이렇게 예. 1,600원 이렇게 갈 때 2차 반등이 나올게나 싶어갖고 따라갔는데 예. 오늘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됐다는 게 어떻게 본다면 2차 반등이 안 나올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네네. 그러면 2차 반등이 안 나오게 되고 여기서 추세가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고요. 네, 예. 그러면 지금이 상당히 조심스러운 자리는 또 될 수가 있고요. 네. 그렇다면은 저하고 말씀 나누는 순간에 얘기는 다 나왔습니다. 네. 여기서 네. 다시 한번 21선을 지켜주면서 2차 반등 안 나오면 이거 무조건 팔아야 돼요. 네네. 이해되시죠? 네, 알겠습니다. 말씀을 나눠 보시니까 제가 네. 요 정도 설명을 안 드려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할 것 같은데 혼자 네네. 고민하기가 답답하니까 전화 주신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생각하신 대로 이렇게 하세요. 그게 맞습니다.
아, 예.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확인하셨다는 부분만 좀 생각을 하시고, 요게 예. 지금 어쨌든 뭐 227원에서 지금 현재 600원까지 올라왔는데, 지금은 그 600원에서 1600원까지 이렇게 크게 반동 주는 건 조금 비정상적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오늘 지금 하한가에 지금 말씀드린 순간 하한가에 진입해 버렸는데, 네. 요거는 그 팔 수 있다면은 최대한 파시는 게 제가 보기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예. 그리고 네. 네. 손오공 바로 연결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네네. 손오공 같은 경우에는 네. 최근에 그 PC방 그 유통권 그 부분이세요? 아니면은 그 캐릭터 완구 손오공은 예. 작년부터 예. 수익이 좀 많이 났었거든요. 예, 예. 그럼 잘 아신 그 샀다 팔았다 이게 잘 되신 종목이네요? 예, 그렇죠. 이번에는 근데 그 뭐 디아블로 3라든지 뭐 이런 게임 예. 때문에 예. 좀 많이 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네. 지금 수익이 나긴 났는데 예, 예. 지금 5월에서 이달 올해 말까지 보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좀 우리도 좀 조심스러우니까 네. 예전에 제가 2,000원에 샀다가 뭐 예. 좀 많이 남겨 먹었거든요. 네. 거의 뭐 150% 200% 정도 남겨 먹었거든요. 네. 일단은 그러면 네. 뭐 종목을 잘 그 정도 뭐 매매를 자주 하신 종목이니까 원래 네. 아는 종목에서 수익이 제일 잘 나고 그렇게 매매가 잘 되는 거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요거는 일단 좀 보셔야 될 게 네. 그 디아블로 유통권 그 부분도 있긴 있는데 네. 네. 요 같은 경우에는 그 캐릭터 왕구 이름 이렇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그게 메탈 블레이드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게임 쪽 말고요. 게임 쪽 말고 네네. 손오공이 그것만 그 판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캐릭터 왕구도 만들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지금 올해 그 해에서 매출이 한 100억 정도 발생이 돼가지고 그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네네. 그게 발생이 되면서 그게 왜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박근혜 복지 테마랑 연결이 돼 버렸어요. 아동 복지. 아,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네. 그것 때문에 올라간 것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네. 중요한 것은 그런 부분도 있는데 요건 일단은 그런 부분이 또 반영이 돼야지 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네네. 캐릭터 왕국 그 100억 매출에 대한 그런 뭐 실적도 좀 반영이 돼야 되고요. 예, 근데 예. 그 전에 더 중요한 건 지금 가지고 계신 가격대에서는 차트 물론 볼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네. 7,000원 지금 현재 돌파 못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럼 7,000원 돌파 못 한다면 지금 현재 1차적으로 3월 7일 날 7,000원에서 먼저 저항받고 다시 한번 반등 시도조인데 3월 16일 또 저항받고 조정받고 다시 올라왔는데 다시 7,000원 돌파 못 하죠. 예, 예. 그러면 소위 말하는 쌍봉 패턴이 나올 가능성도 분명히 있겠죠. 예. 그렇다면 지금 제일 조심해야 될 부분은 쌍봉이 나오면서 꺾이는 흐름이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성립이 되겠죠. 예, 예. 지금은 뭐 테마 그리고 뭐 판권 실적 뭐 캐릭터형 다 보시지 마시고 제가 네. 보기엔 지금 7,000원 돌파하냐 못하냐 그것만 보시고 대응을 좀 하신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예, 이해되시죠? 알겠습니다. 요게 만약 예, 7,000원 돌파 못하면 지금 추세가 지금 네. 우측으로 잘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꺾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조금 이 부분 말씀 드릴 테니까 일단 네. 차트 잘 보시고 대응하시다가 또 힘드시면 언제든지 또 전화 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참여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행복한 네, 네. 하루 보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가 굉장히 밝아지셨어요. 문자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포스코 보내주신 분이 있는데요. 6547번님께서 포스코 41만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라고. 그런데 오늘 추가 매수해도 좋은지 조언 부탁드린다고 하십니다. 네, 일단 포스코 네. 지금 매수를 해도 크게 무리는 없는 구간이라고 생각해요. 뭐 예. 철강업계 지금 안 좋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그 포스코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포스코를 보게 되면 작년 여러 기업들 뭐 인수하고 기업들 지배구조 개선하고 그러는 것들을 보는데 이건 물론 추정입니다만 대우 인터내셔널을 인수하고 그다음 포스코 캠텍이라든지 포스코 엠텍이 영위하고 있는 쪽이나 대부분 보게 되면 그 자원과 연관성이 굉장히 많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포스코 ICT가 뭘 하냐면 원래 이게 물류 이동할 때 굉장히 그 말 그대로 IT 서비스 쪽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냐면 재고 관리라든지 그런 것들 다 해야 되니까요. 그런 점들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 포스코 같은 경우는 물론 철강 기업으로 굉장히 유명하지만 네. 산업재 소재 쪽이나 아니면 IT 소재 이런 쪽의 기업으로 좀 변신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 있어서는 진통을 겪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진통 겪는 와중에서 작년 이익이 얼마 정도 났냐면 주당 41,000원 선 나왔어요.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렇다는 건 뭐냐면 포스코가 지금 현재 한 4만 원대는 주당 EPS는 이 그 기업 규모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보게 되면 한 9배 정도 수준인데요. 평소에 포스코가 그러니까 평년에
평년에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냐면 최악의 순간에는 8배 내려갑니다. 32만 원 선이 되겠죠. 그러니까요. 그 정도 기준 봤을 때는. 그리고 정말 2008년도 같은 최악의 순간이 오게 되면 한 4배 정도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면 16만 원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로 매수를 해야 될 구간은 밴드를 넓게 잡으시는 게 좋아요. 32만 원 선에서 한 플러스 10% 구간 정도 잡으시는 게 가장 좋고, 그러니까 35만 원 선이 매수 구간이 한번 될 수가 있겠고요. 거기서 새로운 경제 충격이 왔다거나 그럴 때는 일단은 16만 원 선까지는 그렇게 열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그 최악의 순간이기 때문에 안 올 가능성은 높지만 지금 현재는 한 34만 원, 5만 원 선까지 단기적으로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에서 만약에 분할 매수를 하신다고 한다면 조금씩만 매수를 하시기 바랄게요. 너무 한 번에 여기서 다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물타기는 하지 마시고 다른 부분에 분산 투자하는 게 역시나 더 낫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두산인프라코어인데요. 보내주신 분이 2분이에요. 한꺼번에 묶어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5878번님께서는 두산인프라코어 23,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30%라고 하시고요. 9611번님께서는 두산인프라코어를 21,1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라고 하시는데 9611번님 두산인프라코어 수급이 조금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지금 매도할까요? 하시네요. 네. 자, 일단은 뭐 두산인프라코어 참 뜨거운 감자네요. 네. 일단 두산인프라코어 뭐 건설 중장비 중국적 볼수가밖에 없겠죠. 그리고 두산인프라코어 자회사가 있죠. 밥캣 같은 게 미국의 건설 중장비 회사죠. 자, 잘 볼게요. 자, 지금의 그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좋습니까? 안 좋죠. 그리고 미국의 부동산 시장 볼게요. 지금 집을 짓는 집을 짓는 경우가 많습니까? 집을 허무는 경우가 많습니까? 압류주택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신규주택보다는 기존에 있던 물량이 소화가 안 되고 그리고 건물 짓기보다는 건물을 허무는 게 더 많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 쪽 가격에는 빈집이 상당히 좀 많대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만 본다면 두산인프라코어는 왜 못 가느냐, 그리고 기관이 또 수급 말씀해 주셨는데 수급이 왜 안 좋느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밥캣과 그리고 중국 얘기로 끝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개선이 돼야 두산인프라코어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좀 전에 수급은 안 좋은 부분 확인했고요. 자, 요 종목 같은 경우에 주봉 차트를 볼게요. 주봉 차트 보면 20주선이 지금 이제 계속해서 저항이었죠. 저항이었는데, 그리고 저항이었었는데 16,000원에서 쌍바닥을 다지면서 20주선 회복하면서 올라갔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밀려버렸죠. 그리고 다시 한번 단기적으로 돌아오게 되니까 요 종목의 지지라인은 어디입니까? 21선이죠. 21선 깨지니까 급락 나오죠. 지금 다 설명드렸어요. 왜 못 올라가는지, 그리고 지금 뭘 놓치셨는지. 지금 일봉상 보시면은 21선 깨지면 이건 무조건 파는 자리였습니다. 무조건 파는 자리였어요. 왜 그 좀 전에 하나케미칼 5% 손절하고 상담을 하셨죠. 정 못 파시겠으면 요번처럼 5%라도 자르고 난 다음에 나머지 물량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고민을 하세요. 이렇게 물량 전체 다 가져가가지고 다 이렇게 19,000원까지 오늘 갭으로 빠져버렸잖아요. 갭으로 빠진 상태에서도 대응이 안 됩니다. 1차적으로 가지고 계신 가격대, 그리고 최근에 어떤 지지라인에서 이렇게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그냥 일단은 조금의 비중이나 좀 줄이세요. 줄이고 지금 보니까 두산인프라코어 23,000원 40%, 이분 또 비중이 많으시네요. 그리고 21,100원. 요 두 분 같은 경우에 자, 올라올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 올라올 가능성 분명히 있는데 시기상, 타이밍상 이런 부분을 너무나 많이 놓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좀 기강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 주봉 차트 한번 볼게요. 주봉 차트 보시면서 일단은 23,000원 요 분은 비중을 일단은 절반 정도 줄이세요. 절반 정도 줄이시고 나중에 18,000원 정도 가게 되면 거기서 물타기 하시고요. 그리고 두산인프라코어 요분 같은 경우는 가격이 얼마 차이 안 나기 때문에 요 10% 비중 요 그냥 버티세요. 버티시고 난 다음에 일단 중국의 기술적인 지준율이나 요거 한번 기대를 해보는 게 좋겠다고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많은 분들이 상담 신청해 주셨는데요. 상담은 두산인프라코어까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월요일 순서 함께 했는데요. 이성규 팀장님, 정태근 전문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 지수는 다시 2,000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코스닥은 490선도 불안한 상황인데요. 이어지는 오늘장, 내일장 함께 하시면서 이번 주 한 주 전략도 현명하게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